안녕하세요. 교대 언니, 교회 오빠의 든든한 교대 언니 꽉잡아입니다. 짜잔! 저는 오늘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미술관 1층에 있는 도예실입니다. 제가 요즘 졸업 작품을 준비하느라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 촬영을 해볼 건데 지금 도예실에 아무도 없어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나가기 전에 환기도 잘 하고 소독도 잘 해서 방역수칙 잘 지켜 영상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도예실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과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인데요. 먼저 과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대 지원할 때 나는 그냥 춘천교대 초등교육과로 지원했는데 과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로 지원을 했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수시, 정시, 합격자가 다 발표가 나고 등록을 마친 후에 이 안에서 반을 나누는 개념으로 과를 나누게 됩니다. 그럼 과 선택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교대는 교양 몇 과목 빼고는 과별로 시간표가 다 정해져서 나옵니다. 이 안에서 몇몇 과목들을 개인이 옮겨서 들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과별로 그냥 같은 수업을 듣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 같은 과 친구들과 4년 동안 모든 수업을 같이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랑 잘 맞는 과를 신중하게 골라서 가시면 더 좋은 학교 생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 선택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수시, 정시 합격자가 다 등록을 마친 후에 아마 학교 홈페이지에 이 신입생 과 배정에 대한 공지와 팝업이 뜰 거예요. 그럼 그 팝업에 뜨는 창을 따라 들어가서 12개의 과를 1지망부터 12지망까지 매겨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급 용어로 뺑뺑이라고 하죠. 네, 이 무작위로 돌려가지고 과 배정과 발표가 됩니다. 사실 뺑뺑이이긴 한데 이 안에서 그 각 과의 남녀 성비 비율도 고려가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12개의 과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군에는 윤리, 국어, 사회, 교육, 영어, 컴퓨터 이렇게 6개의 과가 있고요. 2군에는 수학, 과학, 실과, 음악, 미술, 체육 이렇게 6개의 과가 있습니다. 1군, 2군이 뭐냐? 바로 각 군끼리 커리큘럼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군이 1학기 때 들었던 수업을 2군이 2학기 때 듣고 2군이 1학기 때 들었던 수업을 1군이 2학기 때 듣는 그런 커리큘럼. 교대는 전공 심화 과목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과가 초등교육에 필요한 그런 과목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12개의 과가 한 학기에 모두 한 수업을 듣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6개의 과씩 나누어서 번갈아 그 커리큘럼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지망부터 12지망까지 정해보기 전에 무엇을 고려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전공 과목이겠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별로 듣는 수업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사실 12개의 과가 대부분의 수업을 다 똑같이 듣지만 한 학기에 한두 과목 정도 각 과별로 전공 심화 과목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 미술교육이라는 과목은 수학교육과든 과학교육과든 미술교육과든 모두 똑같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술교육과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배우지 않는 그런 과목들을 배우는데요. 컴퓨터 그래픽, 서예, 도예, 또 회화라 불리는 유화 이런 것들을 저는 더 심화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대에 와서 특별히 이런 걸 더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과를 선택해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 볼 건 졸업 요건입니다. 모든 과가 동일하게 채워야 하는 봉사시간 같은 졸업 요건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각 과별로 요구되는 졸업 요건들이 있어요.
조금 나눠서 살펴보자면 미술교육과는 졸업 전시회를 열어야 하고요. 음악교육과는 졸업 연주회를 열어야 합니다. 체육교육과는 방법이 조금 많은데요. 무용 발표를 하거나 졸업 논문을 발표하거나 세 번째로는 포인트 제로, 체육 관련 동아리 활동이나 또 대회 수상으로 포인트를 채워서 졸업하는 방법도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서 졸업하는 과들도 있는데요. 영어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토익을 735점 이상 맞으면 졸업이고요. 국어 교육과는 국어 관련 자격증, 한국어 검정 능력 시험, 한자 시험 등을 2급 이상 따면 졸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과는 컴활이나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어교육과나 컴퓨터교육과는 이 자격증 대신에 논문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논문을 써서 졸업하는 과도 있습니다. 과학, 수학, 실과 이 세 개의 과는 논문 또는 보고서를 써서 졸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요. 답사를 다녀오고 나서 논문이나 보고서를 써야 하는 과는 사회과 교육과, 윤리교육과, 교육학과 이렇게 세 개의 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대략적인 이 졸업 요건을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자세하고 구체적인 졸업 요건은 제가 뒤에 인스타그램 주소 하나 남겨드릴게요. 거기 들어가면 잘 정리해 놓은 글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 참고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논문, 같은 답사라고 해서 같은 난이도가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사 횟수도 각 과별로 다르고요. 그 답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시간도 과별로 엄청 다르다는 점, 이런 것도 잘 찾아보고 선택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과의 분위기와 나의 성향이 잘 맞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의 분위기라는 건 사실 매해 그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과는 이렇더라, 저 과는 저렇더라 라고 함부로 단정 짓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참고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디 너그러운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정말 참고만 하는 입장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과의 분위기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장수생들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장수생이란 3수 이상 정도는 돼야 교대에서 장수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장수생이 교대에 없는 과는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과에 다 장수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지만 매해 좀 장수생이 많은 과와 장수생의 비율이 조금 적은 과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는 장수생들의 비율이 매해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음악, 미술, 체육, 실과 같은 예체능과는 장수생들의 비율이 조금 적은 걸 매해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뭔가 그 과의 텐션이나 과에서 노는 문화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수생들의 비율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각 그 과목별의 이미지, 각 과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분위기를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교육과에는 어떤 사람들이 갈 것 같아요? 좀 활발하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체육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갈 것 같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만들어낼 것 같은 그런 에너지, 그 과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보고 좀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이 갈 것 같은 그런 과를 지원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려해볼 점은 우리가 1지망부터 12지망까지 적는데 내가 1지망이 안 됐다고 해서 바로 2지망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해 인기가 조금 많은 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나 교육 이 두 과는 정말 1지망에 안 쓰면 절대 붙을 수 없는 거의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근데 내가 이런 과를 적을 때는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떨어져서 내가 갑자기 5지망 9지망, 11지망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각오를 하고 일단 써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인기가 많은 과를 지원할 때는 2, 3지망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2, 3지망에도 내가 가고 싶은 과를 적어야 하죠. 하지만 조금 내가 2, 3지망에 적어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희망자가 조금 적은 그런 과 중에서 나랑 성향이 잘 맞는 과를 적으면 1지망에 떨어져도 2, 3지망에 적었던 그 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각 성비를 고려해서 이 무작위를 돌린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체육과는 인기가 많다더라. 그럼 체육과 쓰면 다 떨어지겠지. 이게 아니라 체육과가 남자한테는 인기가 많고 여자에게는 인기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자는 1지망이 아니면 절대 못 갈 수 있지만 여자는 3지망까지도 체육과에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순서를 신중하게 한번 매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를 지망하기 전에 고려해봐야 할 체크리스트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야기하면서 조금 조심스럽거나 너무 내용이 많아서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댓글이나 DM으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또 주위 선배들한테 물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각 과의 정보를 직접 들어가서 찾아보기가 조금 번거롭고 어려울 것 같아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인스타그램 링크 하나 공유해 드려요. 제가 하고 있는 동아리에서 정리해둔 자료인데 우리 새내기들을 위해 필요한 각 과의 정보들을 잘 정리해 두었으니 들어가서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든든한 교대 언니 꽉 잡아 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도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